네, 반갑습니다. 타로 이렇게 또 같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게 돼서 일단 기쁘고요. 일단은 요번 지금 수업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초급하고 중급하고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시기적으로도 좀 더 길게 잡아서 했었고 내용적인 측면으로도 약간 차등을 갖다 뒀었는데요. 이렇게 뭐 중급이라고 해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초급하고 중급하고 요번 단계에서는 같이 지금 하려고 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갖다 하시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아마 처음 이 카드를 갖다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데 장점은 초급과 중급의 내용을 아우르는 어떤 그런 수업이 되다 보니까 축약해서 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일단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지니까 그런 부분으로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간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장황한 내용들은요 대폭 일단은 줄이고 카드 낱개의 내용들에 일단 충실해가지고 빨리빨리 진도 나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점이다 아닙니까? 점. 과연 이 점이 어떤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적중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훨씬 더 그 적중률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일단 여기 잠깐만 한번 봐보십시오. 제 수업을 다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야기 계속 제가 했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처음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법, 정할정자의 정법, 활법, 다시 발을정자의 정법, 무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같이 할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사법에. 한마디로 말 그대로 죽은 법이죠. 그래서 문자, 말 여기에는 실제로 이치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은 궁극의 목표인 무법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이 책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이것이 사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단계가 사법의 단계구나. 요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렇게 공부를 갖다가 이제 수업을 갖다가 하고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갖다 쫙 해가지고 정리가 딱 되어지는 단계, 그게 바로 정할정자의 정법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저 정법의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선생님 말 잘 들어가지고 시험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은 한정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수업 받으면서도. 그죠?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정법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물론 개인의 차는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완전히 달달달달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가 있고 하는 것까지 달달달달 외우는 단계가 정법의 단계라면 그걸 갖다 내 머릿속에 딱 이렇게 외워놓고 나니까 그걸 저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두 개를 섞기도 하고 약간 또 넘나들기도 하고 그걸로 막 이렇게 혼용하면서 이렇게 막 운용의 미를 갖다 살리는 단계가 바로 활법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어차피 지금 역술인들이니까요. 철학관을 열었다 아니면 타로점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대외적으로 조금 이름이 나게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정법의 단계에서 활법으로 넘어가는 거는요,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역시 이거는 자동승진입니다. 자동승진. 자, 이거는 내 의지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동승진이라고. 대신에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많이 걸리는 사람이 있겠죠. 개인적인 역량의 차니까. 자,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율동하고 노래 배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 줬는데 셋을 갖다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박자 자체를 갖다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개인차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되면 활법으로 넘어가는 그거는 자동 승진이다. 자, 이렇게 막 운용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저 선생도 이야기를 안 했고 어떤 책에서도 이야기 안 한 정연한 법칙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 그게 바로 정법의 단계라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정법의 단계는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술사로 치더라도 아주 고수의 단계니까 그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활법의 단계 정도로 올라가는 것도 아주 대단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법은 그야말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힘든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연한 법칙들이 머릿속에 딱 있었는데 어느 순간 홀연 이 법칙조차도 다 무너지는 그 단계가 바로 무법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다 내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단계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하나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울 점이라는 게 이 무법의 단계의 법수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는 최고급의 단계를 갖다 우리가 지금 바로 접근하는 거니까 그만큼 좀 마음을 좀 어떻게 조금 어른들 이야기하는 단단마실이 조금 한번 경건한 마음 이런 마음을 조금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점은요 무체계입니다. 무체계 말 그대로 무법.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갖다 한번 해볼게요. feel 느낌. 야 이거 뭘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몰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야기 내가 설명을 못하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아. 이게 바로 느낌이고 feel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교육을 지금은 어떤 서양의 교육을 갖다가 위주로 받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여지는 거, 합리, 이성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합리와 이성이라는 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면으로서의 합리, 이성이잖아요. 근데 동양권의 수학, 과학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지지 않은 것까지 아우르는 게 바로 진정한 합리고 과학이고 수학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비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느낌이야말로 진짜 이 우주를 갖다 재단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황하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이 점이라는 무법이라는 이 점의 어떤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금방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느낌, feel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떠한 그 요소라고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사법이다. 됐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타로 카드의 내용에 빙상의 일각도 안 되는 어떤 내용이다. 됐죠? 자, 두 번째로는 점은 무체계이니까 너무 공부하면서 규정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점 했을 때 적중률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99%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냥. 되시겠죠? 99.9%도 아니라고. 자, 그러면 실제로 저한테 당신 점치면 100%다 맞느냐?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의 부재에서.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 점을 칠 때는 그거는 그 점이 완벽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점 자체는 100%이지만 그걸 갖다가 실행하는 사람의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을 칠 때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내가 안테나가 최대한 되어가지고 점을 갖다가 행할수록 적중률은 더 올라가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점 이것도 선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음악, 그 미술, 예술과 마찬가지로 조금 재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공부해도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또 단순하게 현란하게 이렇게 스토리를 잘 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적중률의 차이가 일단 좀 선천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하지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 그러면 내가 집중력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도력이 높을수록 어떻다? 적중률은 높아져 가요. 근데 돌을 터버리면 100%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기는 어렵고, 아무튼 일단 적중률을 간단하게 이야기했고요. 자, 제가 지금 타로 그걸 하면서 그 타로 카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길, 흉, 5단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메커니즘. 자, 세 번째로는 그냥 단순 이미지. 이 세 개를 갖다 가지고 타로 카드 하나하나를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할 거라고요. 이 카드는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의거해 가지고 설명을 해 들어갈 거라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금방 초급이라고 말씀드린 그 단계에서는요, 이 1번을 위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메커니즘도 살짝 언급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1번 위주로 주로 이 카드는 좋은 카드, 이거는 안 좋은 카드, 이거는 보통의 카드 막 이런 식으로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굉장히 수월하게 받아들이겠죠. 자, 근데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거는 초중급 정도에서 이걸 갖다 강조하는 어떤 소스거든요. 그럼 메커니즘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상황이 A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카드가 스몰A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자, 사랑이라는 어떤 사건이다. 그럼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뭔가 마음이 서로 교감을 이루는, 소통하는, 이게 바로 이 상황의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됐죠? 그러면 카드에 이러한 상황이 여기 녹아있는가 안 녹아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카드를 봤더니 어떤 A라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뭔가 교감을 막 이루는 게 딱 느껴졌다. 뭐 합체되는 게 느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거하고 어때요? 이 꼴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단순하게 길, 흉으로 나눠가지고 사안이 좋다, 안 좋다를 갖다가 판별하는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자,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길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메커니즘이 한마디로 맞지 않으면 카드는 좋은 카드인데 이 상황에는 좀 안 맞아. 그렇게 되면 핀이 안 맞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보는 방법을 메커니즘이라고 내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초중급 단계라고 한다면 이 단계는 이제 중급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단순 이미지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필입니다. 그냥. 이 카드가 길하고 흉하고를 떠나서 다른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떠나서 왠지 딱 이 카드 오늘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중급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라고. 단순 이미지. 그래서 카드를 갖다 딱 봤더니 사람이 칼을 하나 딱 들고 있어. 이게 길하고 흉하고 뭐 메커니즘이 어떻고 이거 떠나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칼 갖고 뭐 일하는 직업 또는 칼 들 일. 그냥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둥을 떠나서 그냥 그것 가지고 그냥 바로 통변에 들어가는 그걸 갖다가 바로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수업할 방향이 이 세 가지가 카드를 보는 어떤 관점의 세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를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간간히 섞어서 할 건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높은 복수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초중급, 중급으로 가면서 스킬적으로 뭐 디테일하고 아주 현란한 스킬 이런 게 아니고요. 카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조금 다양하고 벽 없이 조금 그 카드에 대한 어떤 이미지, 캐릭터를 갖다가 머릿속에 잡아둘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바로 그 단계를 나누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드 몇 개의 어떤 이미지만, 캐릭터만 내 머릿속에 잘 갖춰져가 있다면 얼마든지 섞어서
통변은 가능하다. 대신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당장 어떤 수업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책에 들어갈게요. 자, 패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필기를 하세요. 오행패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다가 이 패 위주로 설명을 갖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패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여러 가지 스프레드 중에 까는 방법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배열법을 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면 거기 있으면 어떻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 때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갖다 해두세요. 자, 까는 방법은요. 순서가요.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저 순서는요. 일단 제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바꾸셔도 돼요. 대신에 한번 바꿨다 했을 때 내 마음에서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갖다 그렇게 고수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법이라고 그랬죠? 결국 예를 들어서 나 진짜 속된 말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할래 하는 게 그게 최고의 술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지간하면 마음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요. 그 패턴대로 따라주는 게 비교적 우리 보통의 사람인 인간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적중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무범의 법수에서는 그것까지도 상관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쓰는 방법은 놓는 방법은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1, 2, 3, 4, 5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다만 이렇게 놓았을 때 의미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거는 현재 카드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상황 현재 그냥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를 갖다 그냥 바로 이야기해 주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번 카드는요. 2번 카드는 지금 드러난 상황.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은 일단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2번 카드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본다면 1번보다는 살짝 미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요. 2번 카드를 내가 언급해보면 거의 한 70% 정도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당시 지금 상황 이렇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거의 인지할 가능성이 커요. 거의 70%고 나머지 30%는 곧 지금 닥쳐오는 상황이라고 2번 같은 경우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드러난 상황적인 측면을 하나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상황적인 거 이렇게 드러난 상황. 두 번째로는 이거는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를 칠 때는 상대방을 의미해요. 상대방. 그렇죠? 그리고 금방 상대방을 이야기하면서도 특히 윗사람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나로 보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윗사람, 직장 상사, 집에서는 부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연애 관계라면 내 파트너. 그러니까 5장 뽑으면서 바로 2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거 할 때는 한 장 뽑으셔서 그냥 파가셔도 돼요. 그래서 비교적 보수가 될수록 카드를 그렇게 많이 안 뽑아요. 그냥 작은 카드에서 함축적인 의미를 갖다 뽑아낼수록 고수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래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어지간하면 카드를 일단 많이 뽑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가 있다더라. 상황적인 거.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살짝 미래거나 거의 인지하는 시기고. 자, 3번은 어떤 속사정이죠, 속사정. 이 사람의 마음. 속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속사정이라고 해도 좋고. 속이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죠? 속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사정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고 자,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의미들이 한 가지로 고정적으로 과거면 과거고 사정이면 사정이고 마음이면 마음이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대방이라면 이건 나의 어떤 상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게 돼요. 그죠? 속마음이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동시에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영어 단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어떠한 하나의 단어가 있으면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단어의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이렇게 초이스하는가 이게 바로 능력이고 그 능력은 경험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되시겠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의 과정.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놓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과정 4번. 자, 과정으로도 통변을 많이 하고요. 처세 또는 원인으로도 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는 5분 이야기하고 할게요. 자, 5분은 말 그대로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 이제 저게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저게 실제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저기 있을 가능성이. 그러면 여기서 뭘 했냐면 처세나 원인이라고 그랬다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오케이 일이 안 됐다. 그러면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고. 그럼 과정이라는 의미도 그대로 있어요. 네가 과정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되니까 그 말은 솔직히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말을 할 때 그렇게 다양하게 통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인, 네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그럼 처세로 이야기를 하면 네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이것도 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금방 이야기는요. 약간 모순적인 게 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이렇게 하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가변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된다. 고정적이라고.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없지만 일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통변을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통변성으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예. 결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래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미래는 하나를 더 뽑아요. 미래는 하나를 갖다 더 이건 이제 그 6패가 되겠죠. 6장 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한 장을 갖다 더 뽑아서 해요. 이 방법에서는. 그럼 이 5장 뽑을 때는 그 상황에 조금 국한된 어떤 그런 그 현상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상황 이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장을 더 뽑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것까지는 아직 보지 마시고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세요. 되시겠죠? 자, 그러고 또 다른 이야기를 갖다 하나 할게요. 자, 카드를 보실 때 제가 금방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거지만 이렇게 규정 짓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 먼저 베이스로 계속 깔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허물어 놔야지 나중에 시멘트가 공굴이 안 쳐져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딱 너무 고정적으로 되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너무 힘들거든.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카드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1번하고 5번 카드가 중요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5장의 카드를 갖다 오행패라고 하면서 이 카드를 갖다 주로 많이 뽑는데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떨까요? 했는데 한 장을 뽑아도 되고요. 10장을 뽑아도 돼요. 자, 근데 일단은 5장을 제일 많이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5장을 뽑았다면 이 5장의 카드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요.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 그런 거 머리 복잡해서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한 장만 뽑으시면 돼요. 그냥.
그럼 헷갈리면 안 보시려고 한다면.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다 맺기 때문에 그럼 이 전체 5장의 카드를 마치 한 장의 큰 카드처럼 그냥 꽝 찍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뭐랬으면 느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분위기가 왠지 될 것 같아. 물론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있으니까 저게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주기는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전체 분위기를 보면서 이걸 마치 한 장의 카드처럼 읽어가지고 오케이 돼 안 돼를 갖다 결정 지어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한. 근데 전체 분위기를 그럼 어떻게 일러? 그거를 이제 사법적인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굳이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러면 1번하고 5번이 중요한 카드가 돼요. 2, 3, 4는 사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나무로 치면 줄기고 여기를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좀 비중이 크다. 그러면 좀 더 한번 사법적으로 한번 규정을 한번 지어봐봐. 자, 한번 보세요. 점수로 한번 따져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3점, 여기를 3점, 그 다음에 1점, 1점, 1점. 자, 이 점수입니다. 배당된 점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한마디로 괜찮은 카드다. 괜찮은 카드다라고 결론이 나버리면 3점을 딱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기랑 상황으로 인정이 되면 3점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기랑 카드가 딱 들어가면 1점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합이 6점이 되면 기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거 아니거든.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보다 보면 뭔가 좀 거기에서 어떤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합해가지고 6점이 나오면 기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1번하고 5번만 기라면 그러면 일단 6점 얻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러면 좋을 가능성이 큰 거라. 거기다가 하나를 더 얻으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자,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잊고 이 3개를 얻으면 그래도 6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얻을 가능성이 큰 거라. 자, 하지만 여기에 점수가 조금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점수는 지금 어떻게 매겨지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카드 하나하나 하면서 하겠죠. 그래서 5단계로 할 건데요. 5단계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대길, 그 다음에 소길,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이게 보통이죠. 보통 카드고, 그 다음에 소흉, 그 다음에 대흉,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요거 2개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또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단은 보세요. 일단. 그러면 나머지 요는 확실하게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겠죠. 얘네는. 근데 중간 카드는 일단은 점수를 갖다 못 얻는 거 맞는데 그거는 조금 가변적이니까 일단 제껴놓고 이야기할게요. 못 얻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은 그래서 이것까지 일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점수를 못 얻는 걸로 그냥 간주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갖다 잡아간다. 그래서 다창 카드를 뽑았을 때 이 2 카드가 중요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6점이 된다면 여기를 분위기 괜찮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 조금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요거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한번 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책을 보시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4페이지 펴시면 거기 6째 줄 보시면 When the cup served the disc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는요. 카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레이즈 카드와 마이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의 구성은요. 레이즈 카드가 22장이고 마이너 카드가 52장입니다. 그러면 각 조에서 4개의 조가 있는데 13장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할 거는 마이너 카드부터 먼저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총 74장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계열의 카드가 웨이트 계열입니다. 그러면 유니버설 웨이트 카드, 그래서 웨이트 계열의 일단 기본 카드, 라이드 웨이트, 그 다음에 유니버셜 웨이트, 이게 지금 기본 카드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약간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유니버셜 웨이트에서. 그래서 우리는 웨이트라는 말이 지금 안 붙거든요. 기본 골자는 웨이트 계열의 골자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약간이라기보다 그냥 한 장씩, 여기서 한 장씩 빠졌어요. 보통 기본 카드는 여기서 하나씩 더 더해져가지고 78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카드의 숫자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은 무체계, 무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에 그렇게 연연해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마이너 카드가 4개의 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웬드, 두 번째 컵, 세 번째 서워드, 네 번째 디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웬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웬드는 행동, 정신적 양만, 창조적 충동, 도전에 맞서고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 자신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줌, 외향적,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향을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방향은 다음에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하고 같이 대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컵도 한번 읽어볼게요. 인식, 감정의 세계, 영감, 신비한 힘, 꿈, 기억, 잠재의식, 정신적 능력. 자, 위에서 이야기할 때 웬드는 굉장히 조금 임팩트가 강하죠. 아주 활동적이고 조금 이렇게 적극적이고 쭉쭉쭉 치고 나가는, 자, 오행으로 따지면 목의 뉘앙스가 조금 많이 느껴지죠. 자, 근데 컵을 읽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적인,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래서 마음, 감성, 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조금 정적이, 동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정적이고, 그래서 웬드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서워드 한번 읽어볼게요. 말 그대로 칼이니까 합리적인 마음, 분석, 논리, 직선적 사고, 지성, 합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칼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보통의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아까 웬드하고 분위기가 조금 비슷하면서 훨씬 더 과단성이 여기에 조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칼이. 말 그대로 칼은 예리하다 아닙니까, 그죠? 재단하고 나누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자, 그 다음에 디스크는 물질주의, 세속적 세계, 직업, 일, 내면적 환경, 금전, 육체적 건강 되어 있습니다. 자, 디스크는 말 그대로 돈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물, 결과물, 내치는 거. 내치는 의미가 강하다고, 디스크. 그래서 다른 카드에서는 펜타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근데 일단은 물질적인 의미가, 일단 성과물적인 의미가 일단 크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적인 면도 동시에 있어요. 건강적인 면도 동시에 있다더라. 그래서 대충 이 성향, 웬드는 뭔가 좀 축 치고 나가는, 봄에 뛰어오르는 새싹처럼 축축 치고 나가고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 컵은 조금 정적이고 감성적인 어떤 이미지. 서워드는 칼이니까 조금 합리, 이성, 논리적인 딱 과단성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디스크는 물질. 자, 그리고 또 건강적인 이미지. 이렇게 간략하게 머릿속에서 대충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웬드들은 다 그렇고 서워드는 다 그렇다 이거 아니고요. 이미 대략적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드로 바로 들어갈게요. 웬드, 에이스.